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, 10월 6일 오늘장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. 먼저 지수 흐름을 좀 보실 텐데요. 일단 지수 움직임이 하루하루 너무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어제는 갭상승한 이후에 지수를 또 확 밀었는데, 오늘은 갭상승한 이후에 또 다시 시장을 또 끌어올렸거든요. 그래서 어제 하락했었던 부분을 다 돌려놓는 그런 좀 캔들이 나오면서 어제 좀 손절이 나가신 분들은 오늘 좀 가슴 아픈 그런 날이 좀 될 수 있는데 저도 일단 오늘 어제 좀 매수했었던 종목들을 좀 기다려 봤거든요.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이 저점을 좀 깨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종목들을 좀 정리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서거나 아니면은 뭐 매수 드린 자리까지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서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뭐 어제도 좀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여기서 바로 수직으로 상승해서 급반등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만드는 이 하방에 대한 지지를 만들어주는 구간이 좀 필요해요.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 장대 양봉으로 속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이 하락을 했었을 때 계속 지지해주는 물량이 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한 시점이다.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아마 내일은 금요일이고 또 월요일날 휴장이기 때문에 미국장이 좀 어떻게 마감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요 지금 720 요 갭 구간 있죠. 요 갭 구간까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만 해줘도 좀 굉장히 좋게 다음 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다음 주라도 요 구간을 좀 메우는 그런 움직임만 나와도 굉장히 좋다.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앞으로 이제 FOMC 회의도 11월 달에도 있고 12월 달에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이 뭐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기는 좀 어려워요. 그래서 뭐 하락했다가 좀 반등하고 또 올라가면 또 밀리고 이렇게 움직임이 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이왕이면은 저점을 좀 깨지 않고 좀 지지해주면서 서서히 내년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. 그렇게 보고 있는데, 어쨌든 최악의 경우에는 600포인트, 지금 661포인트가 지금 저점인데, 최악의 상황은 한 600포인트까지는 확인하는 거, 그거까지는 저도 이제 시나리오 안에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상승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좀 해줬어요.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어제 좀 코스닥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했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,400원이 좀 깨지기도 했습니다. 1,398원인가요? 거기까지 좀 본 것 같은데 일단 환율이 1,400원을 이탈했다 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환율이 좀 안정적이 됐다라는 것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계속 환율이 이제 1,300원대로 유지가 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속적인 또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과연 다음 주 이제 내일만 지나면은 또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또 월요일날 휴장이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좀 1,300원 이하로 1,400원 이하로 유지가 됐었을 때 좀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단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좀 많아도 환율이 일단 먼저 우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항상 장중에 원달러 환율 체크하면서 외국인 수급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봅니다. 자 일단 그리고 종목들 넘어가서 보면요 오늘 특징 테마가 그렇게 뭐 좀 많아 보이진 않아요. 왜냐면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특징 테마가 이렇게 좀 상한가 간 종목도 없고, 그렇게 올라간 종목들도 좀 이렇게 강한 종목은 보이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개별 이슈 종목들이 좀 강했고,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. 그래서 시장이 좀 올라왔다.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, 어쨌든, 뭐, 알아는 봐야 되니까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제지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 일단 포장재 요거 관련주로 좀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무림페이퍼 그리고 무림 SP 무림 PMP 그리고 신풍재지 이렇게 좀 올라왔거든요. 거래 대금 보시면 되게 좀 적죠. 일단 15억
15억 정도로 좀 올라왔었고, 무림 PMP도 한 180억, 그리고 무림 SP 130억, 무림 페이퍼 560억. 좀 제일 많이 이제 거래 대금이 터진 게 무림 페이퍼인데, 일단 제지주들은 저희가 좀 그렇게 매매를 잘 안 하는 편인데, 예전에 뭐 코로나 때 뭐 박스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제지 가격 상승 이런 걸로 좀 이슈가 돼서 올라온 게 다예요. 그래서 이번에는 내수성 연포장치 개발 뭐 이런 내용인데, 이게 뭐 당장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될 거라고 보진 않아서 저도 이제 매매 관점으로 보지도 않았고, 일단 차트적으로 역배열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일단 저항선 자리를 뚫고 올라갈지 그것도 봐야 되거든요. 수급상도 일단 뭐 그렇게 이런 종목에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매수가 좀 들어오진 않아서 저도 일단 뭐 관심에서는 좀 제외됐, 뉴스는 보긴 했는데 관심에서는 좀 제외된 그런 종목이었고, 일단 제주주들도 좀 시세가 붙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, 가끔. 그런데 여기서 뭐 저점에서 잡아갖고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추세가 형성된 이후에, 그리고 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이슈가 계속 이어질지는 저도 좀 장담할 수 없어서, 일단은 이쪽 테마는 관망, 저는 관망 또는 아예 그냥 배제할 예정입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는데, 뭐 라운테크, 그리고 해성 TPC, 그리고 유일로보틱스, KPF, 뭐 로보티즈 이렇게 올라갔는데, 예전에 한번 좀 말씀 좀 드렸죠. 로봇에는 이제 두 가지 테마가 또 존재하는데, 한 개는 이제 뭐 감속기 테마라고 하죠. 이제 부품, 감속기, 이 로봇 안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감속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, 요거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, 그리고 이제 로봇 자체,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공장형, 공장에 들어가는 스마트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로봇들, 그런 걸로 좀 나뉘는데, 일단 감속기 쪽에서는 뭐 KPF도 있고요. KPF의 자회사 SBB테크 뭐 이번에 이제 상장하게 돼 있는데, 뭐 그런 관련주들이 있고, 그리고 뭐 로봇 쪽에서는 이제 뭐 로보티즈, 이런 종목들, 뭐 그런 종목들이 일단 대표적인 종목들이 될 수 있는데, 뭐 그냥 그런 거 구분 없이 다 올라갔어요. 그래서 왜 올라갔나 싶었는데, 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로는 삼성전자가 ARM 인수가 좀 뭐 무산되는 분위기죠. 부분 인수라든지 뭐 지분 인수 쪽으로 좀 가는 분위기라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로봇 인수 쪽으로, 로봇 회사 인수 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다.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공장 무인화 뭐 이런 기사로 로봇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, 그거에 물려서 로봇주가 상승한 건지 저도 아직 조금 더 뉴스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, 로봇 관련주들이 좀 대부분 상승이 나왔고, 뭐 낙폭 과대로 좀 올라온 걸 수도 있겠죠. 이슈는 일단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, 대장주로 봤었을 때는 오늘은 라운테크가 가장 상승이 좀 좋았고요. 한 26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. 그리고 해성 TPC가 직전에 이제 저항선 자리 부분까지 좀 올라왔는데, 거래 대금도 이제 평소 대비해서 좀 올라왔고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려다가 혹시나 이제 내일 정도 됐었을 때 요걸 이제 갭으로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. 요거를 이제 갭으로 뽕 뚫어가지고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. 아니면은 뭐 갭 뜨고 나서 뭐 음봉으로 밀린다든지 뭐 그랬을 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일단 당일날 추천드리진 않고 일단 관종에만 넣어놨습니다. 차트적으로는 괜찮아서. 그리고 유일로보틱스, 그리고 KPF나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상승 나왔었던 구간들, 그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왔죠.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저도 일단은 지금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호재가 좀 판단이 안 돼서 일단 관망했고요. 또 내일 시장이 또 금요일이라서 조금 더 일단 더 지켜보려고 그 관망만 좀 해놨습니다. 관종에만 좀 넣어놓고 체크만 해놨어요. 자,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뭐 상승폭이 7% 정도 나왔는데 거래 대금은 97억 정도,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이슈도 없었고,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아마 선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, 뉴스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갈지
결정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 관망 해두시고, 여기 없는 종목들이 또 대장이 좀 될 수도 있어요. 자, 그리고 러시아가 알루미늄 제재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고 있다.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가 올라가고 상승을 했고, PJ 메탈, 그리고 사마알루미늄, 조일알루미늄, 그리고 남선알루미늄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. 거래 대금으로 봐서는 이제 조일알루미늄 지금 700억 가까이 690억 정도 터졌는데, 저희는 이제 보유한 종목, 조일알루미늄은 좀 오랫동안 좀 들고 있었던 종목이었거든요. 알루미늄주가 계속 상승은 나오고 있는데 돌파가 안 나와서 여기 뭐 저항 맞고 빠지고 저항 맞고 빠지고, 한 3번 정도 이렇게 좀 저항 맞고 빠져가지고 이때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 해갖고 매수를 좀 들어갔었는데, 시장이 좀 안 좋은 거 대비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더라고요.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했었던 종목인데, 손절 라인을 그래도 운 좋게, 이 2,200원짜리를 잡았었는데 2,200원을 이탈을 안 하고 결국엔 또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수익권으로 오늘 좀 일부 좀 수익을 챙기고 좀 지켜봤는데, 아마 뭐 시간 내로도 좀 밀려서, 시장이 좀 밀려서 그런지 시간 내로 좀 대부분 종목들이 좀 밀렸는데, 아마 좀 직전 정고점 여기까지는 한번 좀 확인하러 가지 않을까, 아니면 또 눌렸다 갈 수도 있긴 해요. 근데 지금 이 이슈만으로는 한 번에 좀 크게 가긴 어렵고, 뭔가 좀 다른 알루미늄 관련해서, 예전에 그 알루미늄이 러시아 쪽이 아니고 중국 때문에 좀 올라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, 지금도 마찬가지로, 일단 그 알루미늄 가격 상승, 이런 걸로 좀 한번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다른 종목들보다 확실히 조일 알루미늄이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고, 시세도 좀, 차트적인 면에서도 저점 올려가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조일 알루미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, 다른 종목들은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. 사마 알루미늄은, 일단 60억, 그리고 PJ 메탈은 70억, 남선 알루미늄은 18억, 이 정도밖에 안 터졌기 때문에 확실히 조일 알루미늄이 대장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장 상승 대비해서 테마들이 그렇게 강한 테마들이 없어요. 개별 종목들이고, 오늘 좀 특징적인 건 이제 네이버가, 좀 하락을 멈추고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, 이제 저점에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긴 했거든요.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는데, 여기가 이제 지지가 돼서 반등할지, 낙폭 거래가 좀 큰 편입니다. 그래서, 오늘,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, 한번 방어를 해줄지, 뭐 요거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 외에 이제 뭐 낙폭 과대 카카오도 좀 마찬가지로 좀 하락폭이 큰데,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,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내일 금요일장이라서 하루 정도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고, 월요일날 이제 휴장이니까 월요일날 쉬었다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자, 오늘장, 저도 좀, 특징 테마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, 눈에 띄는 게 없어서, 의아했는데, 시장 그 상승 대비, 별로 이렇게 가는 게, 크게 좀 간 게 없어갖고, 다 개별 이슈로 올라갔구나, 시총 상위 종목으로 올라갔구나,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. 일단 내일장도 잘 마무리 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오늘 뭐사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